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매경 단독 보도에는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변신을 하고 있는 그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드릴십 3호 투자펀드의 일괄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선박 투자펀드인데 내측을 전부 1조 원 정도의 매각을 하되 이 펀드에 삼성중공업도 최대 2천억 정도 후순위 지분 투자한다는 것이 보도의 골자입니다. 사진처럼요. 레버리지를 절반 사용한다면 실투자금 3천억 정도에 인수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최소 8천억 정도 현금 유입 기대되는 것이고 추가해서 드릴십 연간 유지 비용 대략 한 300억 내지 400억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에게는 일종의 매몰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니까 대형 호재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투자 가치 있을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펀드는 저 드릴십을 사서 더 비싸게 되팔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드릴십은 삼성과 대우가 지금 보유 중인 거 저걸 만든 이후로 이 지구에서 새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재고가 가장 좋은 제품이고요. 현존 지구상에서 있는 가장 좋은 제품이고 그 다음에는 신조 가격 데이터가 없습니다. 당연히 전부 옛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대 시장 동향부터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조 가격 어떻게 될지 추정해보고 중고선 가격 추정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 투자 가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임대 시장 전체 동향을 보기 위해서 사진 보시면 IHS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딱 보면은 작년 4분기까지 그 용선료가 상승하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이거보다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려면 돈을 줘야 합니다. 거래량 정보를 보기 위해서 좀 전에 본 IHS 발표한 저거는 가격 정보고요. 거래량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용선율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거 보는 그 사이트 사진을 올렸는데 이거 보시면 최근 82% 지구 전체로 82% 지금 용선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게 86%까지 갔었고요. 그럼 지금 거래가 좀 준 거냐? 그게 전혀 아니고 대략 한 2년 전 또 3년 전 그 불황일 때는 70%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작년 초부터 꾸준히 올라와서 지금 용선율은 매우 강세인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가 활발하다. 용선시장은 매우 거래가 활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드릴십 용선시장 작년 초부터 서서히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요즘에는 거래가 상당히 활발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유가가 폭락했던 2018년 하루 용선료가 드릴십 데이 레이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어가 2018년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균 하루 17만 불 하던 것이 2019년에 19만 3천 불로 올랐고요. 이게 전 시장 전체 평균인데 2019년 그때 최고치가 거의 30만 불에 육박했습니다. 하루 용선료가. 그 당시 화제가 됐던 것이 바로 중공의 차이나 내셔널 옵쇼어 오일 코퍼레이션 CNOOC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빌린 건데 드릴십이 스테나 아이스맥스라는 드릴십이었습니다. 그게 하루 용선료가 2019년 최고치 30만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후로 이 용선료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곳이 걸프 오브 멕시코, 플로리다 앞에 있는 대규모 유전지대, 그걸 GOM, 걸프 오브 멕시코, GOM이라고 이렇게 통상 말하죠. 엄청난 광범위한 해상 유전지대인데
지금 그곳에서 드릴 작업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허리케인 불어오면은 그쪽에 있는 해상 유전에서 뭐 기름 유출 사고 수년 전에 대형 기름 유출 사고 나고 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일의 그 드릴십 용선 데이터 정보가 이걸 이 용선 시장도 굉장히 그 전문화되어 있고 이것도 아주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전문 업체가 많고 하니까 전부 다 내부 그 영업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 그러니까 일괄해서 착 발표하지를 않고요. 추적 보도해 놓은 거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구체적인 현실적인 그런 데이터입니다. 쉐브론에서 최근에 연장 계약을 한 게 33만 5천 불의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하루 용선료입니다. 이거 구멍 하나짜리 원웰 연장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운영사 미상으로, 그러니까 운영사 잘 밝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영업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데이터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사 미상인데 요거 구멍 2개짜리 투웰 컨트랙트 39만 5천 불에 지금 거래된 게 이게 최근 탑인 것 같습니다. 요 계약이 이 회사가 39만 5천 불에 금년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 연장 계약한 건데 거의 40만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구체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놨는데 이 보도에서는 작년 3분기에는 24만 불 했답니다. 게다가 4분기에 28만 불로 오르고요. 금년 1분기에 30만 불 이렇게 용선했는데 2분기에 40만 불 가까이 이렇게 급등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점점 더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BHP가 원웰 구멍 하나짜리 연장 계약한 게 하루에 30만 5천 불 이렇게 계약이 됐고요. 이게 지금 6월부터 9월까지랍니다. 이렇게 막 많이 다르죠. 다른 것이 용선하는 것은 드릴십의 구체적인 사용도 봐야 될 것이고, 용선 기간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드릴십마다 매우 사용이 다른 데다가 조건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추세를 중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BHP가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연장 계약한 게 하루에 30만 5천 불이었는데 이게 21년 10월부터 22년 3월까지 26만 불에 계약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하면서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은 이 드릴십 용선료 드릴십 데이 레이트 그러니까 아파트는 임대차 한다 그러고 배는 용선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용선료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확실한 것 같고요. 대략 3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고 더 오르고 있고 더 빨리 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한 평균 하루 용선료 한 30만 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평균 이게 하루에 한국 돈으로 대략 3억 5천만 원입니다. 연간 110만 불 용선료가 월세죠 일종의 월세 1,300억입니다. 1,300억. 그래서 지금 시세로만 하더라도 대략 한 2년 정도 용선할 수만 있다면 브레이크 이븐 되는 거죠. 손익분기점 도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용선료가 지금 더 빨리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 시점은 2년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걸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할 때. 그리고 이제 신조 가격 한번 대략 더듬어 보면은 드릴십도 언젠가는 새로운 발주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건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드릴십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해저 시추는 해야 되는데 옛날 방 드릴십 없을 때는 거기 시추 설비를 만들어서 시추 한번 해보고 그거 실패하면은 그거 다시 뜯어서 다른 데 옮겨가서 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드릴십은 배기 때문에
한 곳에서 드릴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곳에 또 배 타고 가서 그대로 또 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혁신적인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혁신적인 최첨단 제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새로운 발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신조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거 알아야지 지금 그 삼성이나 대우가 갖고 있는 저것의 중고선 가격도 어느 정도 더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하고 대우가 그 세계 글로벌 그 드릴십을 거의 다 장악을 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못 만들었거나 안 만드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성대우가 마지막 그 수주할 당시에 대략 한 5년 내지 7년 전 이 정도 그때 최첨단 제품이 지금도 최첨단이다 이거죠. 그 당시 한 척당 6천억에서 7천억 이 사이였습니다. 지금도 그 공시자료 다 있습니다. 다트에 공시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가가 막 150불 금방 뚫을 것 같은 그렇게 막 유가가 기세등등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유가 200불 넘어간다고 헛소리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그 6천억, 7천억 그 당시 유가 그 급등에 따른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다 이 정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거의 5, 6년, 6, 7년 이렇게 지났는데 또 지금 당장 새로 만든 그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한 2년 이상 걸리는데 이거 다 감안하면은 그동안에 원재료 가격 오른 거, 특히 후판 가격 이런 거, 임금 오른 거 이런 거, 또 지금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 이런 거 다 감안하면은 새로 형성될 미래의 그 신조 가격 최소한 7천억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1조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가령 가스 운반선 LNG 시선 1년 전에 2천억에서 2,100억 하던 게 지금 최근에 마지막 거래된 게 2,670억 이 정도 됐죠. 새로 만드는 배 가격이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드릴십은 훨씬 더 첨단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7천억 이상 1조 가량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고 할인율 50% 잡아도 그러나 50%보다 더 높겠죠. 어떤 경우에는 지금 중고선 가격이 그 3배보다도 더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이게 부동산 비슷하게 만드는데 2년 이상 걸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급 탄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도. 그래서 50%만 잡는다 하더라도 이건 매우 낮게 잡은 거죠. 한 척당 3,500억에서 5천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4척이면은 3,500억만 잡아도 4척 1조 4천억짜리인데 그것을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한 3천억 정도 투입하고 부채 5천억에 대해서 금융비용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면은 유지비용은 이제 삼성중공업이 부담하던 것을 새로운 주인이 부담해야겠죠. 아마 그 내용을 이제 하청을 주겠죠. 이렇게 될 텐데 이 정도 부담하는 거니까 대충 대략적으로 보면은 할만하다,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마치 미분양 아파트 잔뜩 갖고 있어서 힘든 건설사에게서 그 미분양 아파트 전부를 일괄해서 할인 매수해 갖고 직접 팔아치우는 또는 직접 팔아치우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부동산 사모펀드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이것은 원유 시장, 가스 시장, 에너지 시장 전체 앞으로 시장 전망에 이제 좌우될 텐데 이것도 한번 더듬어 보기 위해서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미국의 총 원유 시추수, 굴착 장비수 이거 데이터 보는 겁니다. 이거 매주 토요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물론 이것도 팬데믹 초기에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급감했죠. 그때 진짜 다 글로벌 셧다운 되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급속하게 회복됐어요. 지금 1년 반 이상 총 원유 시추수, 굴착 장비수 전부 다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퍼내면 돈 된다는 거 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지금 장기 추세 그래프가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걸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과거 그 호황기 비교해서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굴착 장비나 그러니까 시추 장비 이런 게 계속 필요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소한 앞으로 2, 3년 이상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원유와 그 가스 그 시장의 장기 수요 전망을 지금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성장하면은 에너지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전부 다 그 화석 연료라는 것인데, 그래서 탄소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또 탄소 규제는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원유는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의 중요한 원재료이기 때문에 그 원유 수요는 앞으로도 견조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정리하고 있고요. 가스는 원유와 달라서 가스는 석탄을 대체해야 되고 또 그 중유나 가솔린 이런 수요를 일부 대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메탄올이건 암모니아건 아니면 그 수소건 이거 결국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탄올을 쓰면 쓸수록 암모니아를 쓰면 쓸수록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전부 다 안에 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수소를 활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수소의 원재료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건 지금 가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 전성시대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수요는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원유나 이런 거 에너지 시장 장기 전망은 매우 밝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그 심해저 그 드릴십은 심해저 시추 장비입니다. 심해저 시추 장비. 그래서 보통 뭐 그 바닷물만 한 2,000m, 3,000m 밑에 있어서 그래서 해저에서 한 막 3,000m, 4,000m 뚫고 내려간다고요. 심하면 한 10,000m까지 수면에서 10,000m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정도 심해저 그 시추 장비가 필요하겠는가? 저는 그 좋게 보는 것이 육상에서도 가스전 탐사할 수 있는데 육상에서 하게 되면은 환경 파괴한다는 그 비판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물론 심해저에 묻혀 있는 가스를 푸내는 것도 기존의 환경을 파괴하는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당장 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또 가능한 것이 심해저 환경은 변하는 것이지 파괴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에너지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그 심해저 그 가스나 원유 탐사하는 거 이거 투자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일경제가 보도하는 저 프로젝트는 성사될 가능성 매우 높은 거 아니겠는가? 결국 그 삼성중공업한테는 대형 호재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드릴십 관련해서 원래는 조금 더 그 자세히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그 미국의 그 지난달 FOMC 회의 그 미니츠 의사록이 공개가 돼갖고 이거 분석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